청와대의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본인도 거취를 결정해야만 되는 순간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했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기자가 총리 얘기가 나오던데 최근에 김진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고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 이후에 포커스가 조금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김진표 의원을 밀었는데 그 불똥이 왜 나한테 오느냐? 불똥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정 의원은 이 자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종로 지역구 선거는 그럼 어떻게 돼가나? 선거 준비해 왔다. 지금도 지역구 행사 가는 중이다. 자,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 출처로 보여드린 이 두 자료만 놓고 보면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모양새인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김진표 의원을 두고 적임자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다 두루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다. 김무성 의원 역시 청와대에서 왜 임명을 주저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미는 듯한 모양새였고 김광인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한국당 의원들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임명된다면 청문회 찬성으로 속전속결 통과가 될 것이다. 핑크빛 전망까지.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보던 한국당 의원들인데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총리 자리가 막상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반대 의견이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 여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냥 가서 잡음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한국당에서도 아무래도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고 얘기하면 다소 좀 성향이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동안 해왔던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하고도 상당히 맞기 때문에 예. 오히려 김진표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얼마나 정책이 보수적이면 자유한국당에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녹록지가 않았는데 한국당이 밀면서 더 안 안 되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거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경실련이라든지 예.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지지층 안에서 그도 특히 국무총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만약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버리면 국정운영 후반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접고 정세균 의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무슨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요. 인사검증에.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지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의원은 육선입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지냈고요. 예. 쌍용 출신이고요. 쌍용그룹 임원 출신입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만은. 또 그 외에 노무현 정부 때는 산자부 장관도 했고요. 경제통이죠. 실무 경제통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후반기에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님 뜻에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육선의 의원이시고 국회의장, 소위 이제 의전으로 치면 국가에서 서열 2위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막말도 들으시고 병원도 실려가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안 보입니다만 국회의장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국무총리보다 서열이 한참 높은 자리를 지내시고 나서 다시 국무총리로 가시는 게 맞느냐? 요즘 그 서열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 왜 안 되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 얘기입니다. 과거 같으면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의전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5위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미 격차가 상당히 나는 거고요. 예. 2위라는 것은 사실상 1위나 거의 근접하는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대통령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격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국회의장을 지내면 사실상 이제 정치 일선 현장에 출마하지 않는 것처럼 불문율처럼 요즘 그런 관행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런 관행 아닙니까? 그렇게 연수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고요. 제가 최근에 종로 관련 이런 행사를 여러 번 갈 게 있었는데 전부 다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친화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아마 야당에서도 사실은 김진표 의원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야당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고 예. 정세균 의원의 경우는 전 의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국정 경험이라든가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강단이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야당과 접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야당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일단 출마에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대통령의 아마 메시지가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최종 검증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검증 과정들이 만만치 않은 뭐 여러 가지 이 검증이 있을 텐데요. 요즘 총리는 인준받아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의사를 정했다면은 아마 일사천리로 검증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도 역시 다음 주쯤에 아무래도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공정 작가의 이름이 최근 들어서 뭐 정치 현안에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벌침 목사가 자기 뒷배라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바 있다. 그래서 총리는 되지가 않는다. 봉침 목사. 이 사건이 한때는 뭐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여성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봉침 시술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 네. 특히 입양된 어린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로 해서 논란이 좀 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가 이 지역에 관련돼서 이 사안을 가지고 루포 현장 탐방 소설이라든가 또 이걸 굉장히 이런 SNS 통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예. 이 분이 가져왔던 것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는 그 봉침 관련 목사신데요. 이게 일단은 공지영 작가가 그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SNS에 그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 봉침 목사라고 하는 분과 같이 정세균 의원이 같이 사진을 찍은 그 장면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공정 작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데 공정 작가는 국정 현안마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격에는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스타일인데 예. 정세균 의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모든 행사에서 유권자들과 다 함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아마 그 사진도 분명히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셔서 사진 찍자 해서 다정한 포즈를 취했는데 나의 지지자는 아니고 문제적인 인물이었다. 그거 나중에 사진을 지울 수도 없고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예. 그동안 제가 정세균 의장의 그 정치하는 스타일들을 뭐 정치부 기자 예. 시절부터 계속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모든 유권자에게 친절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아마 저는 그래서 그런 사진이 남았을 텐데 이것으로 정세균 의장이 모든 정치적인 것을 재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저는 뭐 큰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였던 국회의장 시절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정했었고 예. 아주 강단이 있을 때는 강단이 있지만 또 친절할 때는 굉장히 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또 야당도 쉽게 거부하기는 힘든데 그러나 총리 인준 절차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마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하나하나 살아온 과정들이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호국 교수께서는 이제 지명의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한쪽에서는 총선과 연계해서 이낙연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베스트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낙연 총리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유임설이 유력하다. 야당을 다독거려야 하는데 불붙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 시점에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교체하면서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결정은 일단 키는 이낙연 총리보다는 정세균 전 의장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재밌게 되는 것이 이제 총리직을 만약에 수락하시게 된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출마지로 예상되는 지역이 종로이기 때문에 자리를 맞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종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치 우리 흔히 뭐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총선 전국에서 종로 출마자가 누구냐는 사실 그 정당의 전체적인 총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당으로 돌아가면은 종로로 출마하겠죠.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옳고. 그러면 여기에는 또 자유한국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인물이 가야 되겠죠. 누굴까요? 황교안 대표가 가야 되겠죠. 여기를 피해서 뭐 딴 데 간다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역구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뭐 하고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예.
자유한국당이 분위기가 좋으면 비례대표 가도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서서 가장 흠지해서 당 대표가 싸워야지. 그렇지 않은 적에 나가면은 그 다른 어떤 동료 후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바라보고 계시냐, 당을 위하고 있느냐, 그 척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걸 다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대선은 두 번째 문제고 당을 위해서라도 당 대표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곳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들어오면은 종로에 나가면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예.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 나가달라고 요청이 많을 것 같고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싫고 저는 강남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대구에 나가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아마 내년 총선에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예. 작동되지 않게 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정세균 전 의장으로 바로 이제 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또 다른 후보를 물색해야만 된다면은 이제 뭐 일각의 시각은 이낙연 총리가 최대한 이제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려면은 2월 말까지는 중순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려면은 지역구는 어렵고 비례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좀 2월까지 비례대표 자리를 보고 좀 앉아 있기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 그것은 정치적인 분명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한 최고의 강적을 안 만나는 것이 결국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치를 대결과 사실은 밖에서 뭐 싸움하는 양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는 정치 인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뭐 상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뭔가 약간의 회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황교안 대표도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살릴 수 있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고 더구나 장외투쟁까지 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결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살려야 향후에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살아날 수 있다. 지금 뭐 상당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은 이 매치를 꼭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